전기가 안 들어와 신호등이 꺼진 나라. 전기가 안 들어와 작동 중이던 놀이기구가 멈추고 밥을 먹을 땐 양초를 켜야 하는 나라. 옆 나라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G2인 중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현재 중국은 10년 내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 저녁을 먹을 땐 촛불을 켜야 하고, 작동하던 엘리베이터가 멈춰 사람이 갇히고, 신호등이 꺼져 도로가 마비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一般的饭店、旅店啥的那都不行啊，尤其这边工人他那个还多，连吃饭地方都没有。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펑우이주엄 유한공사 공장에서 전기 공급 제한으로 배기 설비가 정지되면서 용광로에서 가스가 누출돼 23명이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슈퍼마켓에선 이미 양초가 동나 인터넷으로 양초를 겨우 구입했다고 할 정도로 시민들이 양초 사재기를 하기 시작했고, 저장성의 한 양초 공장은 최근 일주일간 주문량이 10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내 공장 가동까지 중단될 만큼 심각한 전력난을 겪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호주와의 외교 갈등입니다. 두 나라가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호주 전체 수출의 40%가 중국일 정도로 두 나라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호주 내부에서 대중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었고, 2018년 호주가 외국인 간섭 방지법을 제정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호주는 중국 기업인 화웨이를 호주 5G 사업에서 배제, 신장 위구르와 홍콩 인권 문제에도 중국과 각을 세웠으며 중국을 견제하는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결성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해 국제조사를 요구하면서 사이가 더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은 호주산 보리의 80.5%, 포도주에는 20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소고기와 랍스터, 석탄 등을 수입 금지시키기에 이릅니다. 중국 전력 발전의 71.9%는 화력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 대부분이 석탄 화력이며 중국의 총 석탄 수입량의 57%가 호주산 석탄이었습니다. 그런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시켜버린 것입니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의 석탄 생산량은 26억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석탄 수입량은 호주산 금지 영향으로 인해 1억 9,8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나 감소했습니다. 해운조사기관인 오션볼트에 따르면 호주산 석탄 수입 제한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량은 78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6%나 감소했습니다. 남아공과 콜롬비아 등의 석탄 수입으로 이를 메우려 했으나 거리와 수출 인프라 문제로 운송비가 많이 들었고, 수입한 석탄의 질마저도 좋지 않았습니다. 호주의 석탄 최대 수출국도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2019년 호주의 총 석탄 수출액은 260억 달러였는데 최대 수출국은 일본이었으며 두 번째가 중국으로 총 수출량의 16% 정도만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호주를 향한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 호주는 수출의 다각화를 통해 중국이 예상했던 큰 타격은 피했습니다. 호주에게 본때를 보여주려다 중국이 오히려 호되게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두 번째로는 석탄 가격의 상승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위축됐던 세계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산업용 전력 사용과 이상 고온 현상에 따른 전기 소비가 증가했고, 그에 따라 석탄의 가격은 올해 초보다 3배 가까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석탄 가격의 상승에 따른 전기료 인상이 있어야 하지만 중국은 전기료가 정부의 가격 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석탄 가격 상승분만큼 올리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발전소들은 1kW를 생산할 때마다 0.15위안, 우리 돈으로 약 28원의 손해를 보았고, 중국 전력 관련 기업의 8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5%나 줄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발전소들이 전력 수요량만큼 전력을 생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친환경 전력 공급원의 문제입니다. 중국 당국이 대거 확충한 수력, 풍력 등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로 인해 부족한 발전량을 메우려고 했지만 바람의 영향으로 풍력 발전량이 크게 줄어 랴오닝성의 갑작스러운 전력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윈난, 스촨 등 수력이 풍부한 서남부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해 인구가 많은 동쪽으로 보내는 서전동송에 올해 비가 적게 내리면서 일부 댐의 수위가 수력 발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광둥의 경우 전체 전력 사용량의 3분의 1을 윈난 등 서부 수력 발전에 의존했지만 올 상반기 윈난에서 광둥으로 보내는 전력량은 작년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전력난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원인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에 파란 하늘을 보여줘
국제사회의 저탄소 경제에 대한 진정성을 과시하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中国将力争2030年前实现碳达峰，2060年前实现碳中和。 중국은 2016년 13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라는 정책을 6년째 시행 중입니다. 이 정책은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총량과 강도를 통제하는 정책인데 올 8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목표 달성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에너지 총량과 강도 모두 절감 기준에 부합한 성은 10개에 불과했고 광둥성, 장수성 등 7개 성은 2가지 모두 기준을 크게 밑돌아 매우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발개위는 지난달 목표 달성 현황 결과를 성급 인민정부 지도부에 대한 평가 근거로 활용할 것이며 목표 초과 달성 지역은 인센티브를 주고 목표에 못 미치는 지역은 책임자를 문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정부는 발개위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무차별적으로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포스코와 오리온 등이 전력난으로 공장 가동을 멈추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이 대중관세 폭탄을 퍼붓자 다국적 기업들이 대거 동남아시아로 옮긴 적이 있는데 이번 중국의 전력난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또다시 탈중국을 서두르고 있다고 CNBC가 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이번 최악의 전력난으로 인해 중국 제조업의 44%가 피해를 입었다며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8.2%에서 7.8%로 노무라증권은 8.2%에서 7.7%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블룸버그는 26일 전력난 충격이 부동산 기업 헝다의 부채 위기가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던지기보다 먼저 중국 경제를 강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무라 홀딩스의 루팅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시장의 초점이 헝다와 베이징 당국의 부동산 압박에 모아지면서 또 다른 중요한 공급 측면의 충격인 제한 송전이 저평가되거나 경시되고 있다며 3분기 중국 경제의 위축을 전망할 정도로 이번 중국의 전력난은 심각하며 겨울철 난방 수요까지 더해지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곰돌이프 후에 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니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전기 사용을 장기간 대규모로 제한하는 건 후진국에서나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중국이 다시 잘못했다며 돌아올 때 미안하게도 중국에 줄 석탄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우리는 중국한테 석탄 팔아야 합니다. 대신 석탄에 대해서 400% 관세를 부과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가든지. 실은 말고 중국이 다른 사람들의 크리스마스를 망쳤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산타도 중국한텐 석탄은 안 줄 겁니다. 저는 중국의 피해를 입는 건 좋고 지지하지만 정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국 시민들에 대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중국 주요 항구에서는 바다에 대기 중이었던 호주 화물선에서 석탄을 하역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현지 무역업자들은 중국 당국이 통관을 허락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데요. 이는 중국의 전력난이 심해지자 사실상 중국이 호주에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중부일보 뉴스 이슈였습니다.